예.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죠. 김 후보자에게 꼬리표처럼 짜라붙었던 편향성,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연루 의혹이 핵심 쟁점입니다. 김호수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으로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상에서는 친정권 인사다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돼서 김학의 공공성명 사건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기소 여부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에 김호수 후보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 두루 밝아서 수장이 될, 검찰의 수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다음 장을 볼까요? 예.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의 지적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 의원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일단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지 아마 근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피고발인, 근데 피고발인도 큰 틀에서 보면 피의자의 범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피의자 상태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대체로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지금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혐의 인정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그게 지금까지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진행 경과가 이 청문회 이전까지 좀 어떤 식으로인지 결론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김호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업무는 개인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나름대로 강단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에 대해서 너무 일종의 정파적으로 검찰을 운영하고 또 인사를 하려고 했었던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격이 훌륭한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거기에 한 곁에 이렇게 뭐랄까 뚫뚫 말려서 그냥 함께 흘러가는 이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지금까지 어떤 법무부 차관으로서 있었을 때 너무 정권하고 같이 코드를 맞춘 거냐 아니냐. 근데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인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검찰총장이 된다면 얼마만큼 독립해서 어떤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와 관련 있는 사건 수사를 강단 있게 지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박범계 장관의 말에 일각에서는 이게 또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제 총장으로 취임하면 이해충돌 사건 회피할 것이라고 했고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긴 한데 실제로 그럼 취임도 하기 전에 지휘권을 포기하는 상황이냐 이런 걸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보고 안 받겠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 것이고요. 다만 피의자 신분의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문회 시작하기 전부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포기해야 되는 촌극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상 최초의 피의자 검찰총장 후보, 그리고 아마도 이성윤 지검장 기소되면 사상 최초의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을 우리 국민들이 왜 봐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면 그 다음 수사의 정당성이 얻어져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었던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도 이 수사 외압에 관여되어 있는 건 아니냐, 조사를 더 깊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되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보고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면 과연 검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관욱 교수님, 예.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검찰 오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인사가 총장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혹은 정부 입장에서만 대변하고 검찰 조직과 소통하지 못하는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 물론 익명이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청문회까지도 검찰 내부에서 이 편향성 논란은 이어지는 겁니까? 저는 뭐 저 두 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뭐 검찰 구성원들이 저 의견에 공감한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통 능력과 역량 그리고 신망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뭐 검찰 오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예컨대 뭐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의 상황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의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검찰총장으로 오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어떤 정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오히려 공정하게 이거 담당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의 과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편견을 갖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호수 후보자를 바라보는 본질은 이걸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 2달째 지금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에 김호수 전 차관이 앉는다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도대체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논란일 텐데요.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 정권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현실이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리 총장님 뜻과 함께 했던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에이스 검사들 전부 지금 지방에 다 자천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대원 의원님. 네. 실제로 윤 전 총장 사퇴 이후에 작년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월성 원전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올스톱된 게 맞다. 이거는 김호수 후보자가 들어와도 쉽지 않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 상황을 뭐 우리가 뚜렷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중단 사건은 이제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백운규 전 그 산업부 장관에 대한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 굉장히 좀 수사가 탄력을 잃고 약간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울산 그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그 지금 뭐 재판이 1년째 그 연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광철 그 민정비서관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그 짙다고 하면서도 수사를 끝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용구 지금 법무부 차관 사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 술 먹고 택시에 타서 기사를 폭행한 간단한 사건인데 5개월째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하는데도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저희 그 얘기했지만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지금 수사는 하고는 있는 건가요?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윤 전 총장이 떠나면서 수원지검에 맡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금 사건이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검찰총장이 바뀐 다음에 당사자로도 볼 수 있는, 피의자로도 볼 수 있는 김호수 총장이 만약에 임명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혀 못하게 막고 지지분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건가? 예.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 제가 열거했던 사건들은 반드시 다시 수사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력 수사 올스톱된 거 아니냐, 김호수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댓글 바로 보겠습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피의자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고 총장 인사 잘못됐다는 게 국민들의 의견이다. 예. 딴 건 몰라도 군 전역할 때 3천만 원은 대찬성이다. 국가에 대한 헌신 그 정도는 보상을 해야지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현금 구애 금액이 점점 올라간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허경영 당 되겠다. 오늘 허경영 씨 이름 많이 소환이 됩니다. 예. 고시 출신 공무원 30년의 재산이 2억인데 밀수라면 숨겼지 SNS에 공개를 했겠냐. 박준영 후보자를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뭐라고 하는 거냐? 빌 게이츠가 미쳤다고 한국에서 장관하겠냐라는 5개 댓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